닷새 동안 밀고 당기던 연방 상원의 경기 부양안이 오늘 새벽에 합의됐습니다. 개인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 기업, 주정부, 시정부, 의료 시스템 모두를 지원하는 이 안은 하원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오늘 투표로 확정될 상원 경기 부양안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의회 member들은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뒤에 합의됐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부양안 효력으로 어제 1933년 이후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마감한 뒤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의미 있는 회복은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에 달렸습니다. 미국인 반과 세계인 3분의 1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동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 주지사는 오늘 아침 소셜 디스턴싱, 거리 두기가 효력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거리 두기를 빨리 끝내고 경기 활성화를 시키길 원합니다. 부활절 모든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는 걸 보고 싶다면서 규제 완화를 시사하자 당을 떠나 주지사들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심각성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숨졌고 켄터키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파티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감염됐습니다. 바이러스 비상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험해지고 단속도 강화됩니다. 자신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마켓 종업원을 협박한 남자가 처벌받게 됐고 총기상에 문을 닫게 하는 시정부도 있습니다. 굿뉴스도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은 이미 사람들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오늘 새벽 1시 30분에 타결된 상원의 경기 부양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경기 부양안은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자세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으나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비상사태에 현재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미국과 세계 그 부분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뭔가를 바꿨네요, 분위기를. 지금까지는 계속 이 시간쯤이면 늘 그 브리핑을 하거나 끝내는데 늘 너무나 그 극박하게 현장에서 점퍼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지사 그 오피스는 아니네요. 오피스는 아니고 정장 차림으로 여러 가지 그 차트를 뒤에 그 컴퓨터 화면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의 예를 볼 수밖에 없죠. 또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어느 정도 먼저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는 것처럼 미국에서 뉴욕이 워낙에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53,695명이 확진자로 확정이 돼서 숨진 사람이 날마다 이제는 100명 훨씬 넘네요. 715명이 지금 숨졌습니다. 세계적으로는 43만 8,749명이 감염돼서 19,675명이 사망됐습니다. 병원 마당이 야전병원이 되고 필드 호스피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의 기숙사도 역시 전시의 야전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응급실에서는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완전히 생사의 기로에 선 그런 그 환자들의 전쟁터인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좀 전에도 이 뉴욕의 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이라기보다 각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각오했었던 것보다도 병동이 너무 많이 모자란다. 어제는 호흡기가 모자란다고 했죠. 그리고는 6,000명 정도의 그
의료진들, 그 봉사자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한 사람들이 너무 모자라면 의료진이, 은퇴한 의사, 간호사들도 전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확산을 막자 하고 모든 그 주지사, 시장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은 너무 힘들고 또 의사들도 무섭죠. 의사들도 싱글보다는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런 그 자녀들도 있는 의사들도 응급실이 붐벼지고, 응급실에서 소셜 디스턴싱이 있겠습니까? 지금 침상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좁혀지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치료를 해야지 되는 히포크라테스 정신과 함께 본인들의 안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 의사들 가운데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의사들은 유언장을 고쳐 쓰는 의사들이 많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국 인구의 반이 지금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스테이 앳홈 명령이 내려졌고, 이제 그 세계적인 그림으로는 스페인이 중국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역사상 미국에서는 최고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세 번째 경기부양안이 통과가 된 것이고, 이번에 통과된 2조 정도의 것은 미국 GDP의 10%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광고를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염 그 상황이 생활을 하실 때 이제 주의를 하시라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존 창고 6군데에 퍼졌고요. 뉴욕 경찰국에서도 적어도 210명 이상의 경관 등이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백악관에서는 어제 오후에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을 하면서 뉴욕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2주일 동안 스스로 격리를 하시라 당부를 했습니다. 뉴욕이 워낙에 지금 미국에서는 진앙지이기 때문에 학교도 문을 닫았고, 뉴욕에서 공부하다가 한인가운데서 뉴욕 유니버시티를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컬럼비아 유니버시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집으로 가고 캘리포니아주로도 오고 하면서 이동이 있는데, 아무튼 그 본인이 알아서 격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럭 기사들이 굉장히 그 직업군으로서는 고통스러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미국 내에서 항구에서 물건이 이제 나오고 나면은 그 항구에서 받은 물건을 각 지역으로 쭉 배달을 하는데, 어떤 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야박하게도 우리 당신 다른 주에서 왔으니까 안 받는다고 하고요.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트럭 기사들은 본인들의 평소에 고유 업무를 하느라고 이 주에서 저 주로 뭐 항구에서 물건을 실어서 나르고 하면서 사실은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데 그 정도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홈리스 쉘터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민 세관국 발표로는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적어도 한 명의 그 구류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었죠. 쉐리프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경범자 이런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비 와인스틴이 감염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정도로 교도소 내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가 뚫리면 큰일 난다. 어느 정도는 뚫린 것 같은데요. 그런 뜻으로 지금 많은 지역에서 교도소에서 아주 그 중범이 아니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풀어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안 닫는 경우,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웨스턴 일가와 베버리 블루버드 사이에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어떤 그 코너에 스토어 문 크게 열고 그 손님들을 환영하고 있던데요. 그런 분들은 점잖게 얘기를 해서 문을 닫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수도와
물과 물 공급과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겠다. 지금 에릭 가세리 시장이 한 얘기고요. 그 사이에 경제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확인을 하고 직접 그 당사자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실업수당 그 청구자가 크게 늘어나고는 했는데, 그리고 거의 그 부분적으로 웹사이트가 다운됐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이제 그 하루 어떤 특정 시간에는 다운될 그럴 정도고요. 그리고 너무나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게 It's your life 이기도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체크를 다른 때와 비교해서 제때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각오를 하라는, 준비를 하라는 것도 나오고요. 뭐 우정국도 여름이 되면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금사재기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세상이 점점 험해지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예민해져서요. 뉴저지주였던가요? 어떤 주에서는 그 마켓은 붐비잖아요. 요즘에 마켓도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장을 보실 때 그 붐비니까 이 종업원이 손님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지금 소셜 디스턴싱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손님이 더 가까이 갔다가 빠졌다, 뒤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면서 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그 처벌받게 됐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셰리프 국장은 총기상 전부 문 닫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지금 그 확진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71세고, 그리고 이제 그 왕위를 그 계승을 할 그 1순위이기 때문에 뭐 엄마 아빠 다 90세 넘으셨잖아요. 아빠는 98세인가 99세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찰스 왕세자도 얼마나 조심은 했겠어요. 물론 그 공공 행사에 참여를 한 일이 많았겠지만 그 정도로 확진자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사재기를 많이 했는데, 국가별로도 이 일이 잘못 처리되고 어디서 구멍이 뚫리고 나면은 뭔가 공급망에,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국가별로 식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확보해 두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도 이미 적어도 몇 개월 안에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기에 따른 그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의 사재기가 시작이 된 거죠. 국제적인 그 무역 혼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벌써 이미 미국에서도 캐나다와 그 멕시코와의 우리 불필요한 것 아니면 거래를 일단 금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하에서 산다, 생활한다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는 시기, 두 가지 의미에서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하 벙커에 그 아주 그 비상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전한 것을 다 갖춰놓고 지하에 산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을 들으니까 가족 가운데서, 이게 독감이나 그 감기와 마찬가지여서 가족끼리 많이 옮기잖아요. 딸아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셔? 하니까 아빠 지하실에서 자기 그 자가 격리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지하실에서 사는 게 이상하지 않는 시기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어제 오후에 10대 청소년이 숨졌다는 얘기 나왔고요. 뉴욕도 지금 주지사 얘기 들어보니까 감염자의 반이 지금 45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대중들이 길에 나다니고 하는 것이 big problem이다. 지금 뉴욕주 주지사가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he House bill would have given us $17 billion. The Senate bill gives us $3 billion. 네, 상원안은 그 $3 billion, 30억 달러를 뉴욕에 지원을 하고 17 빌리언이라고 했죠. 하원안은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뉴욕에 그 정도를 지원한다. 나중에 그 지원안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경고를 하는데도 길에 나다닐 경우는 본인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이기적이잖아 하면서 부분적으로 길을 막을 수도,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목소리까지
지금까지 들려드릴 필요 없겠죠. 녹음은 했는데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2011년도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염병이라는 그 영화에서 의료 그 컨설팅을 했었던 닥터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팍스뉴스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이안 리퀸 박사예요. 이분이 너무 난 지금 비참하다, miserable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그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느냐 하니까 내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대강 그 짐작은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 지금 미국의 모든 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감염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 국가 그 오픈한다고 그 부활절쯤에 그런 걸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컨트롤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그 부활절은 나에게도 중요하고 많은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절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많은 특히 이제 그 확진자라든가 감염자, 피해자가 많은 주의 주지사들은 화들짝 놀라는 것 같은 그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늘 안으로 투표를 하겠죠. 어제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척 슈머 민주당 그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얘기 누가 했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퀵하고 빠르고 빠르고 뭐라고 했죠? 퀵하고 빠르고 어떻게 아무튼 여러분들께 금방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요.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조 달러라고 했는데 결국은 2조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5천억 달러를 대체로 거의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오늘 나오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내일 아침 그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안병찬 그 CPA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안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도대체 웰페어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기타 등등이요. 전문가에게 정확한 얘기를 들으시고요. 해서 5천억 달러 정도가 대체적으로 한 94% 미국 성인은 받는다고 하니까 1200달러 정도 액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돈이 꼭 1200달러는 아니에요. 그리고 꼭 7만 5천 달러 그 이상은 안 되는 게 아니라 7만 9천 달러입니까? 7만 5천 달러입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9만 9천 약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 다만 7만 5천 내지 7만 9천에서 9만 5천 내지 9만 9천까지는 오히려 그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조금 덜 받는다는 말씀 드렸고요. 100달러 더 받을 때마다 5달러씩 내려간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부부면은 2,400달러, 자녀까지 2명 있으면 합쳐서 한 가정에 3,000달러.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5천억 달러를 쓰고 한 3,500억 달러 정도는 지금 문 닫고 얼마나 속상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텍사스 지금 뭐 식당 다 망하게 생겼어요. 한인분들 하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고통을 제가 지금은 식당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식당집 딸도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겠구나 하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께 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전보다는 훨씬 까다롭지 않게 쉽게 융자라든가 이런 거를 해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 그 돈으로 또 업주는 그 종업원을 문을 열지 않는 동안에도 어떻게 그 뭐 봉급을 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그 안 내용에 다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안 자체가 일반에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4,250억 달러는 커다란 기업이요. 뭐 항공사라든가 그런 기업 그리고 좀 전에 그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포함해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요. 켄터키, 루이지아나, 엘라바마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소식을 보면은요. 전부 확진자와 뭐 그 때에 따라서 사망자도 있고 피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시정부, 주정부로도 배당이 되고요.
500억 달러는 따로 항공사에, 80억 달러는 화물 항공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170억 달러는 항상, 이게 국가 안보잖아요. 거기에 쓰여지고, 1,500억 달러는 헬스케어 시스템, 병원, 연구, 치료하는데, 이 연구나 치료에 있어서는 뭐 민간 제약회사에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식품 보조도 하고, 그리고 뭐 스티브 무누신, 이제 사람들이 한 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상원 하원 그 대표와, 그리고 하원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에게는 척 슈머 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제가 백악관이 많이 그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우선 그 민주당이 원했었던 것이 실업수당 그 청구를 더 늘리고, 그리고 뭐 600달러 정도를 임시로 추가입니다. 추가로 4개월 동안 더 주자 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민주당이 주장한 게 이거 슈퍼바이징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내가 하지? 라고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프로비전이 없었는데 그 같은 프로비전도 좀 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척 슈머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부통령, 의회 멤버들은 이 2조 달러 경기부양안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또 그 자녀들이 하는 사업,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위, 며느리, 이렇게 사돈까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워싱턴 포스트가 그 전날 보도를 했었죠. 11개 큰 호텔 가운데서 7개 호텔이 크게 이제 그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뭐 이런, 또 어디 뭐 골프장, 뭐 마알라고 이런데요. 그런데 그런 데가 손해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아들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는 전혀 이번에 이 안에서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깨끗하고 좋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부통령은 큰 뭐 부자도 아니고 큰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만, 부통령과 부통령 내 가족들, 사돈댁까지 여기 혜택 못 받게 했고, 뿐만 아니라 의회 member들 435명, 100명 합쳐서 535명, 그 멤버들의 가족, 직계, 사돈댁까지도 전부 해당되지 않게 했습니다. 척 슈머가 한 얘기가, 우리가 만드는 법안인데,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이 되잖아요. 안짜 떼버리고. 우리가 만드는 법안에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 그건 상식이 아니지. 상식선에서 이런 비상사태 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해서 갔으니까는요. 오늘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하원은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하원이 휴회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너무 지금 돈을 안 주면 힘드니까 불안해지고, 사회도 불안해지고, 지금 오늘의 미국을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조금 있으면 군인들이 등장을 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이 아니라 이미 방위군이 뉴욕이랑 캘리포니아주랑 일리노이 같은데 이제 그 파병이 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국가 비상사태 전시인 것이 분명하죠. 지금 그 다우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842포인트, 4.7%.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어제 오늘 합쳐서 15%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네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던 것 가운데 좀 보충이라고 할까요? 보충을 해드려야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내용을 들으시고 화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보도를 했느냐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부부가 어항을 청소하는,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할 때, 원래는 말라리아 치료약이지만 뭐 류마티스 뭐 이런 데도, 관절염 같은 데도 좀 효력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이게 그 뭐 승인을 곧 받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 말라리아, 거기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 했고,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애리조나의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그 부부예요. 그 부부가 여보 우리 클로라킨이요. 클로라킨 우리 집에 있는데 스스로 사흘째 격리를 하시던 중이었대요. 이분들이 겁이 나서 우리 저거 먹지. 근데 그분들은 그 약을 먹을 때 어항 청소하는 약인데 그 약을 드실 때 이게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아셨답니다. 알기는 아셨지만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고 효력이 하도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미리 예방용으로 프리벤트용으로 이분들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항 청소용이랑 사람들 뭐 말라리아 치료할 때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할 때 성분은 같다고 하더군요. 성분은 같아도 그게 뭐죠? 분량이 다르잖아요. 도세이지가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드신 거죠. 어항 청소하는 그런 그 분량이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숨지고 아내는 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약을 먹으라 해서 그랬다 한다는 것보다도 대통령은 효력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어요.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이기는 하죠. 개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사시에 대통령이 혼돈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해서 나이 많이 드신 그 시골 부부들이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숨지셨다 하는 그런 얘기였었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제 이제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요. 팍스에서 이제 특혜를 주는 거죠. 팍스의 타운홀에 대통령도 인터뷰를 하고 부통령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부통령은 여전히 바로 그 클로라킨이 구하기도 쉽고 효력이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진행자가 그러면 부통령 당신이 이렇게 만약에 감염됐다면 그 약 어항 그 청소하는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나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죠. 의사에게 물어봐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러한 때에 모든 뭐 민간 처방도 있고 뉴스도 가짜 뉴스도 많고 하는데 모든 것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라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식품의약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태인 환자에게는 생존자의 피를 수혈할 수 있도록 조금 빨리 승인을 할 예정이랍니다. 비상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치료약이라든가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상체제에 맞춰서 조금 빨리 다른 때보다 약간의 위험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위험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약이라는 것은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작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 이상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99%가 작용이고 1%가 부작용이라고 할 때 식품의약국 같은 공인된 그 기구는 1%의 부작용을 0.00001로 낮추기 위해서 일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시이기 때문에 환자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최대한으로는 뭐 데일리메일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집단 감염으로 넘어가서 한 사람이 59,000명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식품의약국이 생존자의 피를 지금 좀 증상이 아주 심각한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는 것을 곧 승인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에선 핑크아이라고 하죠. 레드아이 아니고 핑크아이, 눈이 조금 빨갛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 모델군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하나의 초기 증상이기도 하더라 하는 것, 뭐 이런 것은 뭐 카더라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밝힌 거니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지금 경제를 중심으로 또 다른 뉴스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커머셜로 돌아갔는데 그 전에 이제 잠시 뒤에 와서 전해드릴게요 하고 미리 광고하는데 저는 며칠 전에 그 뉴스 봤거든요. 콜로라도주의 작은 마을에서 모든 주민들이 전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부부
지금 조금 스토리를 제가 읽기는 했는데 한 부부가 있었는데 와이프와 남편과 와이프의 어머니도 뭐 뭔가 이 관련 회사예요. 이 무슨 의학 이런 뭐 생명과학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 거죠. 그래서 콜로라도주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시골집처럼 사는 게 아니라 별장처럼 세컨홈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 마을에 한 인구가 8,000명 정도 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우체국 사람도 알고 이렇게 알고 해서 벌써 며칠 전의 일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지 되겠다 해서 그런 한 그 인연으로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테스트하게 됐다. 그런 내용을 잠시 뒤에 저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비상시이고 모든 것이 임시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옷을 지을 때 밑바느질, 그 초기에 하는 바느질이 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단어 써도 되나요? 그냥 비상시니까 쓸게요. 가봉 하고 뭐 이러잖아요. 성큼성큼 바느질 해놓고 어제에 만들어진 그 세 번째의 그 상원, 이번에는 특히 상원과 백악관이 그 힘을 써서 만든 경기부양안도 뭔가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게 세 번째였으니까요. 그런 그 지출안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할 것이다. To fix mistakes. 이게 이제 미국식이죠. 많은 동양분과 한국분들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기 전에는 하지 않으려고. 근데 비상시에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일단 스타트부터 해놓고 보지. 뭐 좀 어디가 조금 모양이 좀 빠지면 어때? 급한 것부터 해야지 해서 마련한 게 경기부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제가 이것을 페이퍼를 이쪽으로 돌려놨더니 페이퍼를 다시 맨 앞에 페이퍼로 왔습니다. 해서 주식시장은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1933년 이후에 어제 이제 최대폭 2000 몇 포인트 올랐었죠. 그 다우지수가 지금도 880포인트, 나스닥 86.78포인트, S&P 500도 역시 63.71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아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1933년 이후 최대의 증가야.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시작되고 나서 다섯 번째 증가라고 하거든요. 어제 다우지수 11.4% 올라갔었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서하고 2주일 만에 미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그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게 그러한 경제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 주에 연설하고 뉴딜 정책 그 발표를 하고 그랬었던 그 정말 그 빅 정부. 공화당은 지출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 거 전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구해야 되잖아요. 경제가 아픈데. 너무 아픈데 해서 이제 그 뉴딜 정책처럼 이렇게 경제 구하기 온 것이고 그 당시에는 실업률이 한 25% 됐었는데 지금도 실업률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나쁜 뉴스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1933년 이후 하루 증가폭으로 최대다 해서 좋아했는데 나쁜 뉴스는 항상 그럴 때마다 그 뒤에 공항으로 간다던가 공항이요. 리세션으로 간다던가 디프레션으로 간다던가 이랬거든요. 29년부터 30년으로 이어졌고 그런 형태로 2008년에서 그렇게 올라가고 2009년으로 가고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막자고 의회에서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과 뭐 여러 분야의 투자가들은 이것은 그 건전한 방향의 그 증가는 오름폭은 아니다. 이게 전부 경기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라는 어제의 기대감, 오늘 정말 사인한대, 대통령도 의회에서 투표한대, 60표 확보했대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시작됐던 원래의 근원으로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오늘도 뉴욕 시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 확진자가 플랫하게 돼서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생겨진 다 문 닫기, 레이오프
임시적으로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 부양책으로 올라갔었던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 이런 때 뭐 기발한 그 회사들이 많아요. 어차피 누가 여행을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스위스의 아주 그 고급 호텔에서는 그 여러분들 아주 산뜻하게 저희 호텔에 오셔서 격리하세요. 지난해 지지난해 한국에서 그런 뭐 호텔 여행 이런 거 많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24시간 간호사도 있고요. $500를 추가로 내시면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까지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뭐 많아요. 각 나라별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경제를 생각을 하면 문을 열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주지사나 시정부에서 정할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 파워가 다 문 열어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주지사들이 우리 주민들이 뭐 죽어가는데 문을 열으라고 이거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면 대통령은 그 부활절이 4월 12일인가요? 모든 교회에 교인들이 꽉 차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뭐 그 많은 분이 그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가셨던 분들이 교회에 가시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일종의 금단 현상 같은 것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교회에서 정말 뜨뜻한 밥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또 친구들도 그립고 하실 텐데 지금 상황인지라 대통령이 모든 나라의 모든 국민이 모든 교회에 꽉 차 앉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참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의 정치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신의 정치 기반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어찌 보면 전략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엇이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만 알 텐데, 그런데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항상 하는 얘기 무슨 일이 일어나나 두고 보자. 이게 이번에는 긍정적인 면에서 봐지더군요. 나는 그걸 원하는데 나에게도 부활절은 너무 중요한 날이고 그걸 원하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은 그런데 막상 4월 12일쯤 되고 그때쯤 되면은 다 교회에 여러분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네, 그 정도 말씀 드릴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WTO가 미국이 참 묘한 이중적인 언어네요. 미국말로 표현하면 US still has time to avoid being potential 진앙지. 지금 그 미국은 포텐셜 진앙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닫은 문 열게 한다고 하지 말고 테스트 계속 해라. 이런 그 일종의 그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공중보건연구소의 아시아 지아 박사입니다. What the status of the infection is. It's hard for me to see how we get there in 2 weeks, but the president is right. We're going to have to, at some point, dial it back. But we've got to get more aggressive on testing. We've got to keep it down. Like, we really do have to have a national pause, a national lockdown. And then we have to let the data tell us when it's okay to let go. 네, 항상 과학자, 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고요. 데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지를 말해줄 것이다. 물론 어떤 포인트에는 그 대통령의 말이 맞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사람들도
다니고 뭐 그 소비도 하고 미국은 더군다나 그 경제의 70%가 소비로 돌아가니까요. 그 썸 포인트는 맞지만 4월 10일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테스트하는 기구도 모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모든 그 데이터를 점검을 해서 대처를 다 해놓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하기에는 조금 짧다. 이게 지금 그 하버드 대학교의 공공보건연구소의 닥터의 얘기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굿뉴스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조금 회의적인 그 뉴스 예측이라고 하면은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유니버시티에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영국이 뭐 50만 명 이상이 숨질 수도 있고 미국이 220만 명 정도가 숨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같은 영국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지금까지의 중국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모델을 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뭐 통계보다 훨씬 많이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다면 그 1월 중순부터 중국에서는 그 이전이었지만 이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녔고 증상이 없거나 약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몸속에 이미 면역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스네트라 붓다라는 이론 병리학자가 이 연구를 주도를 했는데 이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셧다운을 굉장히 지지하고요. 뉴욕 주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병원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고 하는데 지금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 거리두기, 그 소셜 디스턴싱 셧다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박사도 마찬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가능하면 빨리 테스트하고 격리하고 치료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만 한 게 아니라요. 유니버시티 오브 켄트하고도 공동으로 그 조사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이 이제 아마 이 사태가 지나고 나서도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럴 그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연방 대법원도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만 딱 그 재판정에 나오고요. 나머지 그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집에서 한다던가 뭐 연방 대법원이 그럴진데 다른 곳은 안 그러겠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리모트 판결? 그 ABC 방송이 오늘 표현을 하는데 리모트 판결이다 이런 그 표현을 했고요.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뭐 그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이게 죽을 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 뭘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조심해야지 된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것 같고요. 어떤 분이 당분간 집에 있어야지라고 하셨는데 당분간 집에 계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힘들고 뭐 고통스럽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지하실에 여러 가지를 갖춰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중국 유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에 그 돈 많은 집 자제들이 많잖아요. 한 뭐 2만 달러 전세기 대동하면은 뭐 중국이나 뭐 미국 뉴욕을 피해서 뉴욕이 워낙에 지금 위험하다고 하니까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의 삶이야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버를 운전해서 저는 먹고 살았는데 우버 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자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떨어져서 사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응급실에 갈 수도 없고 뭐 병원에 전화를 하면 뭐 감기약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테스트도 받을 수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많은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저희 오늘의 미국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크리스틴 길브랜드 진즉에 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서 그 사퇴를 했습니다. 뉴욕 지금 정말 힘듭니다. 우리 돈도 더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돈 안 필요한 사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엘라바마, 오레곤, 펜실베니아, 보스턴, 심지어 괌에서도 저희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고 베트남에서도 그 들으시는데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시간을 뭐 같이 보내는 수밖에. 강혜신이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